혹시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잠에서 깬 적 있으신가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한국 6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8명이 매일 밤 이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대학병원 비뇨의학과 연구팀 조사 결과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이분들 대부분이 해결 방법을 모르고 그냥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 3가지로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핵심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밤에 계속 화장실을 가게 되는지 정확한 원인부터 시작해서요. 물 마시는 게 왜 오히려 문제가 되는지도 알려드릴 거고요. 신장과 방광을 밤에 쉬게 만드는 원리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황금 비율, 레시피와 만드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하는 방법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여쭤볼게요. 밤에 화장실 몇 번 가시나요? 한 번 가시나요? 2번? 아니면 3번 이상?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큰 오해입니다. 밤에 2번 이상 깨신다면 그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에요.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대학병원에서 60대 이상 1200명을 연간 추적한 결과를 보면요. 밤에 2번 이상 화장실 가는 분들은 낙상 사고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어요. 수면 장애 발생률은 3배 이상 높았고요. 생각해 보세요. 어둠 속에서 잠 덜 깬 상태로 걸으면 얼마나 위험한지요. 발을 헛디디기 쉽죠. 균형을 잃기도 하고요. 주변에서 밤에 화장실 가다 넘어지셨다는 어르신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어요. 밤에 자꾸 깨면 수면이 방해받죠. 그러면 우리 뇌가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뇌는 잠을 자는 동안 낮에 쌓인 피로 물질을 청소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깨면 청소가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낮에 머리가 멍하고 기억력이 나빠지는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치매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실제로 어느 68세 어르신은 몇 달 전까지 밤마다 서너 번씩 화장실을 가셨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이 가시지 않고 낮에도 졸음이 쏟아지고요. 손주들이 놀러와도 같이 놀아줄 힘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법을 바꾸신 후 사흘 만에 한 번으로 줄었어요. 지금은 거의 매일 밤 통으로 주무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방법인지 궁금하시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야간뇨가 왜 생기는지부터 제대로 이해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인은 크게 3가지예요. 첫째는 항긴뇨, 호르몬 분비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밤에 소변을 줄여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호르몬이 밤에 나오면 신장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은 밤이니까 소변을 적게 만들어라 하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이 잘 안 나와요. 둘째는 방광 용량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방광 근육이 점점 예민해져요. 탄력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소변이 조금만 차도 벌써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당장 화장실 가야 해 하고요. 셋째는 신장의 낮밤 리듬이 흐트러진다는 겁니다. 정상이라면 신장은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쉬어야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 이 리듬이 망가져서 밤에도 계속 소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3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밤마다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겁니다.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신장을 공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공장이라면 낮에는 최대로 가동하고 밤에는 가동을 줄여야 하잖아요. 직원들도 쉬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 있는 공장은 어떻게 될까요? 밤에도 풀가동으로 돌아갑니다. 직원들이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밤새도록 제품이 만들어지겠죠. 신장도 마찬가지예요. 밤새 소변을 계속 만들어내니까 방광이 자꾸 차는 겁니다.
방광이 차면 뇌가 신호를 보내요. 지금 당장 화장실 가야 해.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다가 깨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방광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드릴게요. 젊었을 때 우리 방광은 400에서 500ml 정도 담을 수 있었어요. 생각보다 많죠? 큰 물병 하나 분량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방광벽이 점점 두꺼워지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마치 고무줄이 오래되면 늘어나지 않는 것처럼요. 그래서 담을 수 있는 양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게다가 방광 근육이 예민해져요.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바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절반도 안 찼는데 벌써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화장실 갔는데 막상 소변이 찔끔만 나올 때 있으시죠?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방광이 예민하게 반응해서 조금만 차도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대학병원 연구를 보면 60대 이상 방광 용량은 30대보다 평균 43% 감소한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죠?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신장이 밤에 소변 생산을 줄이도록 도와야 합니다. 신장에게 지금은 밤이니까 쉬어라 하고 신호를 보내야 해요. 둘째, 방광 근육을 진정시켜서 예민한 반응을 줄여야 합니다. 방광이 조금 차도 괜찮아, 아직 괜찮아 하고 참을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따뜻한 꿀소금물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훨씬 효과적으로 실천하실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물 마시기의 함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야간요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저녁부터 물을 아예 안 마시는 거예요. 화장실 가기 싫으니까 물을 끊는 거죠. 또 하나는 반대로 건강에 좋다고 물을 벌컥벌컥 많이 마시는 겁니다. 하루에 물 2리터 마셔야 한다고도 들으셨죠? 그래서 저녁에도 열심히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가지 모두 야간요를 오히려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하죠? 안 마셔도 문제 많이, 마셔도 문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답답하시죠?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먼저 물을 안 마시는 경우부터 말씀드릴게요. 물이 부족하면 소변이 어떻게 될까요? 매우 진해집니다. 색깔도 진한 노란색이 되고 냄새도 강해져요. 진한 소변은 방광벽을 자극하는 성분이 강해요. 마치 짠물이 상처에 닿으면 따갑듯이요. 그래서 방광이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소변이 조금만 차도 즉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아이고, 자극적이네, 빨리 내보내야겠다 하고요. 그래서 물을 안 마셨는데도 오히려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신장 입장에서도 물이 부족하면 문제가 생겨요. 혈액이 너무 진해지거든요. 그러면 신장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진한 혈액을 묽게 만들려고 무리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신장에 부담이 가중되고 신장 기능이 더 빨리 나빠질 수 있어요. 물을 안 마시는 게 신장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신장을 혹사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을 많이 마시면 어떨까요?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60대가 넘으면 우리 몸은 수분을 붙잡아 두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물을 마시면 세포에 쏙쏙 잘 새우며 들었어요.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가 물을 잘 흡수하지 못해요. 그러면 몸이 어떻게 할까요? 그 물을 빨리 신장으로 보내버립니다. 쓸모없으니까 내보내자 하고요. 대학병원 신장내과 연구를 보면요. 60대 이상에서 맹물을 저녁에 200ml 마셨을 때 60에서 70%가 2시간 안에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냥 소변이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어떨까요? 같은 양을 마셔도 30% 정도만 소변으로 나온대요. 차이가 크죠? 나이가 들면 물을 마셔도 몸에 남지 않고 바로 소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은 마셔야 하는데
그냥 마시면 소변이 되고 안 마시면 방광을 자극하고 참 난감하죠. 이 딜레마의 해결책은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에 있습니다. 그냥 물을 마시면 안 돼요. 물을 마시되 몸이 그 물을 꽉 잡아두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세포가 물을 흡수해서 오래 붙잡고 있게 만드는 거죠. 그 기술이 바로 소금과 꿀의 조합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집중해 주세요. 소금이 어떻게 수분을 몸에 가두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금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혈압이 오른다. 이런 생각부터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너무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소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양이 문제입니다. 과하면 문제지만 적당하면 꼭 필요한 거예요. 올바른 양의 소금은 우리 몸이 물을 제대로 활용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혈액은 항상 일정한 농도를 유지해야 해요. 그 농도가 얼마냐면 0.9%입니다. 이거를 생리식염수 농도라고 해요. 병원에서 주사 맞을 때 식염수 맞으시죠? 그게 바로 이 농도예요. 우리 몸은 혈액 농도가 이 범위를 벗어나면 즉시 교정하려고 해요. 맹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너무 묽어지죠? 그러면 몸이 당황해요. 아니, 이거 농도가 안 맞는데 하고요. 그래서 그 물을 혈액에 담아두지 않고 신장으로 내보내버립니다. 빨리 내보내서 농도를 맞추자 하고요. 하지만 처음부터 혈액 농도에 맞는 물을 마시면 어떨까요? 몸이 이 물은 내보낼 필요가 없네 하고 혈액에 잘 붙잡아 둡니다. 이게 소금물의 핵심 원리예요. 물론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오르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건 나트륨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혈액이 너무 짜지면 세포 속 수분까지 끌어당겨서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압이 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양이 아니에요. 딱 한 꼬집 0.3에서 0.5g도 안 되는 아주 소량입니다. 티스푼으로 치면 10분의 1도 안 돼요. 이 정도 양은 혈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소금의 이로운 역할만 하게 됩니다. 그럼 소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소금 속 나트륨은 세포막에서 수분을 조절하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세포가 물을 흡수하고 유지하는데 나트륨이 반드시 필요해요. 마치 문을 여는 열쇠 같은 거죠. 나트륨이 없으면 아무리 물을 마셔도 세포가 그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문이 잠겨 있는데 열쇠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마치 구멍난 물통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부어도 다 새어나가죠. 반면 소금을 적당히 포함한 물은 어떨까요? 세포에 스며들어서 오래 머물게 됩니다. 세포가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대학병원 신장내과 연구팀 자료를 보면요. 60대 이상에서 소금을 적절히 포함한 수분 섭취가 순수한 물보다 세포의 수분 유지율을 2배 이상 높인다고 합니다. 이 말은 같은 물 한 컵을 마셔도 소금을 넣으면 몸에서 2배 이상 더 잘 활용된다는 뜻이에요. 결국 소변으로 내보내는 양이 줄어드니까 밤중에 방광에 차는 소변이 확연히 줄어드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소금, 특히 천연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에는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같은 전해질이 풍부합니다. 이 전해질들은 방광 근육과 신장 근육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도와줘요. 방광 근육이 너무 예민하게 수축하는 걸 막아주는 효과도 있어요. 마치 진정제처럼요. 그래서 소금물을 마시면 단순히 수분을 잡아두는 것뿐만 아니라 방광의 과민한 반응 자체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석이조죠? 이제 꿀의 힘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야간요 원인 중 하나로 항기뇨 호르몬 분비 저하를 말씀드렸죠? 이 호르몬이 뭔지 좀 더 깊이 알아봅시다. 항기뇨, 호르몬은 밤에 분비되어 신장에게 소변을 덜 만들라는 명령을 보냅니다. 이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면 어떻게 될까요? 밤 동안 소변 생산이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방광이 천천히 차게 되고 우리가 편하게 잘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이 호르몬을 만드는 공장이 바로 뇌라는 거예요. 뇌론차타도야의
뇌하수체라는 부분에서 만들어져요. 그런데 뇌가 지치면 어떻게 될까요? 즉, 에너지가 부족하면 호르몬 공장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공장을 돌리려면 전기가 필요하듯이 뇌도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뇌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밤에 항긴료,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신장은 밤에도 소변을 열심히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꿀이 등장합니다. 꿀의 천연 당분은 우리 뇌가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원이에요. 꿀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과 과당은 어떻게 될까요? 소화 과정이 거의 필요 없어요. 먹으면 바로 혈액으로 흡수되어 뇌까지 전달됩니다. 빠르죠? 그런데 인공설탕과는 다릅니다. 인공설탕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다가 급격하게 떨어뜨려요. 롤러코스터 타듯이요. 그런데 꿀의 당분은 어떨까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 완만하고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마치 완만한 언덕길처럼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급격한 혈당 변화는 잠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혈당이 확 올라가면 몸이 긴장하고 확 떨어지면 또 깨게 돼요. 꿀을 자기 전에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밤새 뇌에 일정한 에너지가 공급됩니다. 에너지가 충분한 뇌는 무엇을 할까요? 항긴료, 호르몬을 제대로 분비합니다. 그래서 신장에게 정확하게 신호를 보내요. 지금은 밤이니까 소변 생산을 줄여라 하고요. 이게 단순히 민간 요법이 아니에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방법입니다. 대학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730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취침 전 천연꿀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그룹에서 항긴료, 호르몬 분비량이 비섭취 그룹보다 평균 41% 높게 나타났습니다. 놀랍죠? 그 그룹에서 야간요 빈도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결과도 함께 발표되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꿀만 먹으면 충분할까요? 아니에요. 꿀의 에너지가 세포까지 잘 전달되려면 전해질이 필요합니다. 세포막을 통해 당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나트륨 같은 전해질이 반드시 관여하거든요. 전해질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전해질 없이는 꿀의 에너지가 세포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요. 이게 바로 꿀과 소금을 함께 드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꿀만 드셨을 때 효과가 좀 있었다면요. 소금을 함께 드시면 효과가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나 4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세트로 드셔야 최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또 따뜻한 물에 드셔야 하는 이유도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은 잠들기 전에 천이 살짝 내려가면서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게 정상적인 수면 과정이에요. 따뜻한 소금 꿀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순환이 잘 됩니다. 손발끝까지 온기가 전달되고 몸이 이완돼요. 긴장이 풀리는 거죠. 그러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부교감 신경은 우리 몸을 휴식 모드로 만드는 신경이에요. 이게 활성화되면 몸 전체가 쉬는 모드로 들어가요. 방광 근육도 함께 이완되기 때문에 소변이 조금 차더라도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여유가 생기는 거죠. 따뜻한 물이 방광에도 신경계에도 진정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소금은 무엇을 하나요? 수분을 몸에 가두고 방광을 진정시킵니다. 꿀은 무엇을 하나요? 뇌에 에너지를 공급해서 항긴료 호르몬을 활성화시킵니다. 따뜻한 물은 무엇을 하나요? 혈액 순환을 돕고 방광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게 바로 오늘의 황금 비법입니다. 하나만 있어도 안 돼요. 세 가지가 다 있어야 해요. 삼박자가 맞아야 하는 거죠. 자, 이제 황금 비율 레시피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 딱 세 가지뿐입니다. 집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새로 사러 갈 필요 없어요. 첫 번째는 따뜻한 물입니다. 두 번째는 천연 벌꿀이고요. 세 번째는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입니다. 돈 한 푼도 안 들어요. 이미 다 집에 있는 재료들이죠.
먼저 물의 양과 온도부터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따뜻한 물 150ml입니다. 종이컵으로 치면 3분의 2 정도 양이에요. 정확히 재기 어려우시면 큰 밥그릇의 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도는 40도에서 50도 사이가 적당합니다. 손으로 잡았을 때 따뜻하고 기분 좋은 온도예요.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꿀 속에 들어있는 효소와 유익한 성분이 뜨거운 열에 파괴될 수 있거든요. 60도 이상 올라가면 꿀의 좋은 성분이 망가져요. 반대로 차가우면 어떻게 될까요? 방광이 자극을 받아서 오히려 소변을 만드는 신호가 생길 수 있어요. 찬물이 방광을 놀라게 하는 거죠. 미지근하게 따뜻한 온도 꼭 기억하세요. 꿀의 양은 한 티스푼입니다. 무게로 따지면 약 5에서 7g 사이예요. 이걸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우시면 밥숟가락의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꿀도 당분이니까요. 과하면 혈당을 불필요하게 올릴 수 있어요. 딱 한 티스푼만 드세요. 욕심내지 마시고요. 소금은 딱 한 꼬집입니다.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소금을 살짝 집었을 때 잡히는 아주 적은 양이에요. 무게로 치면 0.3에서 0.5g 정도입니다. 정말 조금이죠?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적어요. 절대 욕심내지 마세요. 많이 넣는다고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넣으면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방광을 더 자극할 수 있어요. 딱 한 꼬집 이게 황금 비율입니다. 만드는 순서도 아주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먼저 따뜻한 물에 소금 한 꼬집을 넣고 완전히 녹여주세요. 잘 저어서 소금이 다 녹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해요. 바닥에 소금 알갱이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소금이 완전히 녹은 걸 확인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꿀 한 티스푼을 넣고 잘 저어주세요. 순서가 왜 중요하냐고요? 꿀은 점성이 강해서 먼저 넣으면 소금이 잘 녹지 않거든요. 꿀 때문에 소금이 물과 접촉을 못하는 거예요. 또 꿀은 열에 예민하기 때문에 소금을 나중에 넣고 세게 저으면 꿀의 효소가 파괴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소금 먼저 꿀은 나중 꼭 기억해 주세요. 만들어진 소금 꿀물 언제 드시느냐도 정말 중요합니다. 취침 30분에서 40분 전이 최적이에요. 이 시간대가 우리 뇌가 수면 모드로 전환하면서 항긴료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하는 골든 타임이거든요. 이때 꿀의 에너지가 뇌에 충분히 공급되면 호르몬 분비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너무 일찍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효과가 새벽까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 늦게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기관이 활동해야 해서 잠이 오히려 방해받을 수 있어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마시는 방법도 꼭 지켜주세요. 한 번에 벌컥 다 마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방광이 갑자기 물이 들어왔다고 놀라서 오히려 소변을 빨리 만들 수 있어요. 150ml를 최소 5분에 걸쳐서 천천히 나눠서 마셔야 합니다. 한 모금 마시고 입안에서 잠깐 머금다가 삼킨다는 느낌으로 드세요. 왜냐하면 혀 아래 점막을 통해서도 성분이 흡수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요. 이걸 실천하시는 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해요. 서두르지 마시고 느긋하게 드세요. 음미하듯이요. 그렇게 다 드시고 나서 바로 눕지 마시고요. 5분에서 10분 정도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손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긴장이 풀리는 느낌도 오고요. 그게 몸이 올바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은 정직해요. 좋은 걸 받으면 바로 반응해 줍니다. 효과는 얼마나 빨리 나타날까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요. 많은 분들이 첫날 밤부터 변화를 느끼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오늘은 2번 갔는데 어제보다 1번 줄었네. 이런 식으로 시작돼요. 이틀에서 사흘이 지나면 뚜렷하게 횟수가 줄어드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면 많은 분들이 이게 정말 맞구나 하고 확신을 가지시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느 어르신도 딱 사흘 만에 서너 번 가던 게 한 번으로 줄었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거의 매일 밤 통으로 주무신대요. 효과가 빠른 분은 빠르게 느끼시고 좀 천천히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도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꿀과 소금 종류를 고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먼저 꿀 이야기부터 드릴게요. 시중에 파는 꿀이 종류가 정말 많죠. 그런데 여러분 꿀을 고르실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탄소동 위원소비라는 수치입니다. 어렵게 들리시죠? 그런데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꿀 뒷면 라벨을 한번 보세요. 탄소동 위원소비라는 항목이 있고 숫자가 적혀 있을 거예요. 이 숫자가 마이너스 20이 0.5보다 더 낮은 숫자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23이나 마이너스 24라면 진짜 천연꿀이라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이 숫자가 마이너스 20이 0.5보다 높으면 사양꿀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양꿀은 뭐냐고요? 꿀벌에게 설탕물을 먹여서 만든 꿀이에요. 이런 꿀은 오늘 우리 목적에는 효과가 훨씬 떨어집니다. 꼭 탄소동 위원 소비를 확인하세요. 어떤 꿀이 좋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밤꿀입니다. 색이 진하고 맛이 약간 씁쓸하죠? 이 밤꿀에는 미네랄 함량이 다른 꿀에 비해 훨씬 높아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고요. 신장의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어요. 효과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밤꿀을 권해드립니다. 둘째, 아카시아 꿀입니다. 색이 맑고 달콤한 향이 있어서 소금물에 타도 거부감이 없어요. 좋은 천연꿀이기만 하다면 아카시아 꿀도 야간요 개선에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자파꿀이에요. 여러 꽃에서 채취한 꿀인데요. 다양한 꽃에서 모인 만큼 다양한 미네랄과 효소를 함유하고 있어요. 이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탄소동 위원 소비가 마이너스 22, 0.5 이하인 천연꿀이면 종류는 크게 상관없어요. 집에 이미 있는 꿀 라벨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제 소금 고르는 방법입니다. 소금은 미네랄이 풍부한 자연 소금이어야 합니다. 흰색으로 정제된 정제염은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나트륨만 남기고 미네랄은 대부분 제거되어 있거든요. 오늘 우리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추천드리는 소금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천일염입니다. 우리나라 갯벌에서 만들어진 천일염은 마그네슘, 칼슘, 칼륨 등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해요. 쓴맛이 없는 좋은 천일염을 고르세요. 둘째는 죽염입니다. 소금을 대나무에 넣고 고온에서 구워낸 죽염은 항산화 성분이 극대화되어 있어요. 몸속 염증 걱정이 있으신 분들께는 죽염이 특히 좋습니다. 셋째는 히말라야 핑크솔트예요. 분홍빛을 띠는 이 소금도 미네랄이 풍부하고 맛이 부드러워서 사용하기 좋아요. 이 3가지 중 집에 있는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없으시면 마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변형법도 따로 알려드릴게요. 아무래도 꿀이 당분이다 보니 당뇨 있으신 분들이 걱정되실 거예요. 그리고 소금이 걱정되시는 고혈압 환자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분들을 위한 맞춤 방법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부터 말씀드릴게요. 꿀 대신 아몬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아몬드 7알입니다. 딱 7알이에요. 왜 7알이냐고요? 아몬드 7알에는 약 50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는데요. 마그네슘은 방광 근육을 이완시키는 아주 중요한 미네랄이에요. 또 아몬드의 건강한 지방 성분은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밤새 뇌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요. 당뇨 환자들에게는 급격한 혈당 변화 없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이 중요한데 아몬드는 그 역할을 완벽하게 해줍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따뜻한 소금물을 먼저 5분에 걸쳐 천천히 드세요. 그런 다음 아몬드 7알을 입안에서 완전히 가루가 될 때까지 꼭꼭 씹어서 드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정말 꼭꼭 씹어야 해요. 씹으면서 아몬드의 기름진 성분이 천천히 흡수되어야 효과가 좋거든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금의 양을 더 줄이시면 됩니다. 보통은 한 꼬집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반 꼬집 훨씬 더 소량부터 시작해 보세요. 정말 조금만요. 그리고 며칠 드셔보신 다음에 혈압을 체크해 보세요. 변화가 없다면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고요. 혹시 혈압이 오르는 느낌이 있으면 소금을 빼고 꿀만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셔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지신 분들, 특히 투석을 받고 계시거나 만성 신부전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 방법을 바로 실천하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주세요. 신장 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분들은 소량의 나트륨이나 칼륨도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금 꿀물 외에 야간요 개선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들도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이것들을 함께 실천하시면 효과가 훨씬 빠르게 나타나요. 첫째,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세요. 취침 3시간 전에는 저녁 식사를 마치는 게 좋습니다.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혈액량이 늘어나고 그 결과 신장이 처리해야 할 수분량이 늘어나거든요. 늦게 드시면 드실수록 밤에 소변이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드시는 게 이상적입니다. 둘째, 낮 시간에는 수분을 충분히 드세요. 야간요를 줄이기 위해 하루 종일 물을 안 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낮에는 충분히 수분을 보충하되 저녁 6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게 맞습니다. 낮에 충분히 드시면 신장이 낮 동안 활발하게 활동하고 밤에는 자연스럽게 쉬는 리듬이 만들어져요. 셋째, 카페인과 알코올을 줄이세요. 커피, 녹차, 홍채 들어있는 카페인은 이뇨 작용이 있어서 소변을 더 많이 만들게 합니다. 오후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자제하세요. 알코올도 마찬가지예요. 술을 드시면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수분이 많이 필요하고 이뇨 효과가 생겨서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돼요. 넷째, 취침 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다리를 위로 올리거나 허리를 가볍게 스트레칭하면 하지에 고여있던 수분이 혈액으로 돌아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낮 동안 중력 때문에 다리에 수분이 쌓이거든요. 누우면 그 수분이 다시 혈액으로 들어와서 신장이 처리해야 할 양이 늘어나요. 취침 전 스트레칭으로 이 과정을 미리 낮 동안에 시작하면 밤에 덜 분주해집니다. 대학병원 비뇨의학과 연구를 보면요. 생활 습관 개선과 소금 꿀물을 병행한 그룹에서 야간요 개선 속도가 소금 꿀물만 단독으로 섭취한 그룹보다 1.7배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생활 습관을 함께 바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밤에 2번 이상 화장실 가는 건 나이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예요. 낙상, 위험 수면, 장애, 인지, 기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둘째, 물을 너무 안 마셔도 너무 많이 마셔도 모두 문제예요. 핵심은 물을 몸에 붙잡아 두는 기술입니다. 셋째, 소금은 수분을 세포에 가두고 방광을 진정시키며 꿀은 뇌에 에너지를 공급해 항긴요, 호르몬을 활성화시킵니다. 넷째, 황금 비율은 따뜻한 물 150ml에 소금 한, 꼬집꿀 1티스푼이에요. 반드시 소금 먼저 녹이고 꿀은 나중에 넣으세요. 다섯째, 취침 30분에서 40분 전에 5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고 생활 습관도 함께 개선하면 효과가 1.7배에 빨라집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소금 먼저 꿀은 나중, 취침 30분, 전 5분 동안 천천히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젊었을 때 자식 키우느라 내 몸은 뒤로 미루셨죠? 밥 때도 제대로 못 챙기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어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몸을 챙길 때예요.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더 오래 함께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하잖아요. 가족을 위해서도 지금 시작하셔야 해요.
소금 꿀물 딱 한 잔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에 소금 한 꼬집 넣고 녹이고 꿀 한 티스푼 넣고 섞고 취침 30분에서 40분 전에 5분 동안 천천히 마신다. 이게 전부예요.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오늘 밤 여러분의 신장과 방광과 뇌에게 선물이 됩니다.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오늘부터 일주일만 기록해 보세요. 어제는 3번 깼는데 오늘은 2번, 내일은 1번 이렇게 숫자가 줄어드는 걸 눈으로 확인하면 우리 뇌는 더 빠르게 안정을 찾아요. 기록하시는 것 자체가 치료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소변 일기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효과를 보시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주변에 밤마다 화장실 들락거려서 고생하시는 친구분들께 이 방법을 알려주세요. 우리 세대 어르신들 중에 이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 분께 알려드리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잠 못 자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더 개운하게 일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손주들과 더 건강하게 더 오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